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과거에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렸고요. 최근까지 1년 넘게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의 등락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박스권 구간 안에서 갇혀있는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가 확정이 되면서 이때 한번 10%가량 한번 떨궜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줬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부터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스탠스의 변화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같은 포지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올해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4조, 23조, 24조. 자, 횡보하다가 29조, 26조. 자, 한번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한번 좀 눌리면서 21조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살짝 올라가면서 24조 개선이 되는 모습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당히 불안한 어쨌든 매출의 흐름이고요.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적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을 했었고, 일부 뭐 흑자 전환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하락폭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요. 2조대에서. 그리고 자, 올해는 좀 개선이 되면서 그래도 5천억대까지 좀 많이 적자 전환의 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크게 좀 줄어드는 모습.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땐 여전히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잠깐 짚어보고 가도 계속해서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자, 지난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그래도 이때는 좀 흑자 전환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기록이 되고, 예측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180, 170, 150, 200. 자, 과거에 100 중후반대에서 이제 200을 돌파를 했고 올해는 300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재무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자, ROE 보시면요, 뭐 계속해서 순이익 적자가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 흑전했을 때 9 정도, 이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올해는 마이너스 11,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EPS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자, 그리고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을 2021년도 마지막으로 650원 했고 이후로는 배당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배당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배당은 여러분들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순이익 적자기 때문에 PER은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PBR은 0.53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지금은 이제 제같이 받고 있는 적정 주가 근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영업이익은 1317억 원으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에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TV와 IT용 패널 등 중대형 제품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OLED 공급량이 확대가 되면서 4분기 좋은 흑자 전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재무제표에서 확인했듯이 1분기 다시 한번 좀 적자 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 점, 그리고 북미 주력 고객사 스마트폰의 중국 판매 부진 우려에 따라서 부품 재고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1분기에는 다시 한번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좋은 재료들도 일부 포진을 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최근에 OLED 및 LCD 패널 장기 공급 계약에 합의가 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겠고요. 향후 5년간 삼성전자의 화이트 OLED 패널 500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납품 규모는 70에서 80만 대 수준으로 작년 공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추정치가 10만에서 20만 대예요. 그래서 거의 뭐 8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LCD 공급 또한 늘릴 예정입니다. 작년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 LCD 패널 공급량은 300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500에서 600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TV 시장에서 OLED TV 판매량 확대 전망도 이제 동사에게는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유럽에서는 파리올림픽과 유로 2024가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전체 OLED TV 판매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유상증자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신주 인수권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흥행 가능성이 좌우될 전망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부진에 빠지면서 유상증자 흥행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쨌든 1차 발행가액도 기존 대비 높게 정해지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올 상반기 실적의 악화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밀리게 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행가액은 어쨌든 1차,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가 약세가 이어진다면 발행가액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략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신주 인수권은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자, 5거래일간 거래가 될 예정이니까 신주 인수권 이때 꼭 거래하실 분들은 놓치지 말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후 29일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발행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3월 6일에서 7일 구주주 청약, 그리고 11일에서 12일 일반 공모 청약을 거쳐서 최종 26일에는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좀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어갈 만한 메리트를 크게 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다른 종목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자, 14,000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18,0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까지만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평단이 여기서 크게 지금 하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손실이 큰 구간에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뭐 사실상 손절이 맞죠. 지금은 손절하시고 여러분들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주 인수권도 이제 판매를 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도 정리를 좀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주봉으로만 보셔도 자,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크게 물리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손절을 못 하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청약 받으셔야죠. 청약 받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평단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호재들도 일부 포진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 관련 이슈들도 지금 상단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올해 말 내년까지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선은 되겠죠. 실적도 나아지고는 있으니까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 큰 이슈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완만하게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크게 물리신 분들. 그래서 평단 관리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려 계신 분들 자, 일단 가능하신 분들은 14,000원 밑으로 빼주시는 게 베스트겠죠. 그런 분들은 훨씬 빨리 여러분들이 탈출 혹은 익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너무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14,000원까지 도저히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18,000원 밑으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 꼭 해주시고 지금이 제가 봤을 땐 물타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막 더 크게 빠질 우려는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상단도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은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속도야 달라지겠죠. 중간에 어떤 재료가 나와주고 실적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는. 하지만 18,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렇게 나눠서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 잘 하시고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요. 하지만 탈출 가능한 구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려 계신 분들도 힘내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단 관리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주 장 또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